원종래의 Chinese Poem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유의 위천전가, 위숫가의 농가라는 뜻의 제목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천전가를 한번 낭송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겠습니다. 渭川田家 唐 왕의 斜阳照虚落 穷巷牛羊归 野老念牧童 依仗后金飞 自购麦苗秀 缠绵桑叶稀 田夫荷锄至 相见语依依 即此现贤义 怅然引示威. 이 시의 제목인 위천전가는 장안의 북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 동관에서 황하로 흘러드는 위숫가의 농가라는 뜻입니다. 위수는 감숙성, 깐수의 조서산, 냐오수산에서 발원해서 섬서성을 거쳐서 황허로 흘러드는데 장안의 동관이 바로 위수가 황하로 흘러들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를 한 구씩 해설을 하겠습니다. 작품 배경은 해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斜阳照虚落 斜阳, 석양이죠. 석양이 照虚落 虚落는 불악,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구의 해석은 석양이 마을을 비춘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요. 穷巷牛羊归 穷巷, 궁항이라는 말은 도연명의 규원전거 두 번째 시의 두 번째 구, 중샹과 룬양이라는 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도연명은 규원전거 기1에서 고페이 선샹중, 깊은 골목에서 개들이 울고 라고 하여서 궁항 대신에 심항, 중샹 대신에 선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연명이 궁항과 심항, 중샹과 선샹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항이나 심항이라는 것은 깊은 골목, 그러니까 집들이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어 여러 채가 있을 때 깊숙한 쪽 골목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왕유의 위천전가 두 번째 구, 중샹 뉴양꼬이,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깊숙한 골목에 있는 집으로 뉴양꼬이, 소와 양이 돌아온다. 요즘은 소나 양을 축사에 가둬놓고 키우지만 옛날에는 낮에는 소와 양을 풀밭에 갖다 매두고 저녁에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외양간에 매두어서 안전하게 밤에 들짐승들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했는데, 저녁에 목동이 소와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은 보는 사람에게 유난하게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황혼이 비추는 농가 마을 앞에 서서 소와 양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왕유도 그런 평화스러운 풍경이 주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안도감을 느낀 왕유가 시선을 마을로 돌려보니 어떤 집 살인문 앞에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소와 양을 몰러 간 목동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읊은 게 3구와 4구이지요. 3구는 예라오 니엔 무통. 예라오 시골 노인이죠. 시골 노인이 니엔 무통. 니엔이라는 것은 괴념하다, 걱정되다. 예라오 니엔 무통. 시골 노인이 목동이 걱정되어 이장 지팡이에 의지해서 호우 찡페이. 찡페이라는 단어는 도연명의 규원전거 제2수의 제3구에 있는 단어죠. 바이르 옌 찡페이라고 할 때 대낮에 살인문을 닫고, 이 찡페이라는 것은 가시나무 형자의 문짝피, 즉 가시나무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살인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 어렸을 때 살인문을 보통 쌀이나무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도둑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살인문을 가시나무로 만들었었나 봅니다. 이정 허우 찡페이를 다시 번역을 하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살인문 앞에서 기다린다. 이 호우 찡페이라는 것은 찡페이 두 글자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부어죠. 호우 찡페이, 호우는 자동사이고 찡페이는 어디서 기다리는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표시해주는 부사부어죠. 이제 시인의 시선이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自构卖苗秀 잔미엔 쌍예시라고 했는데, 치구 自构 이것은 치는 꽝치자고 구는 장기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치는 암수를 가리지 않고 꽝을 총칭하는 말이고, 구는 숫꽁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自构卖苗秀라는 것은 꽝들이 노는 보리밭에는 보리 이삭이, 씨우는 이삭이 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삭이 패고 있고, 보리 이삭이 패고 있고, 패어 있고. 잔미엔 쌍예시, 잔미엔 쌍예시, 노예가 잠이 들은 뒤라 뽕잎이 드문드문하다. 노예는 삼면잠 3번 잠을 자는 노예와 사면잠, 오면잠 4번, 5번 잠을 자는 노예가 있는데, 남아있는 뽕잎이 거의 없을 정도로 노예가 뽕잎을 다 먹어버린 뒤라면 노예가 마지막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田夫荷锄至，相见与依依。 田夫라면 농부이죠. 田夫 농부가 흐추 호미를 어깨에 메고 쯔 오다가, 相见 만나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아까 살인문 앞에 나와서 들에 매놓은 소와 양을 몰러 간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노인을 만난 것이죠. 농부와 노인은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다정하게 길게 얘기를 하면서 헤어질 줄을 모릅니다. 왕유는 위수천변에 서서 어떤 집 대문 앞에서 노인 혼자서 손주가 소와 양을 몰고 오기를 기다리다가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그 동네 어떤 사람과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即此现贤义，怅然隐士微。 即此 이 풍경을 보고 있자니, 现贤义 그 마을의 한가로움, 한가한 편안할 일, 한가롭고 편안한, 편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겠죠. 그 마을의 한가롭고 편안한
그런 삶이, 그런 생활 형태가 시엔, 부러워져. 창란, 슬프게. 인, 시웨이, 식미시를 노래한다. 이 작품은 정확히 어느 해에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 창현, 식미라는 내용을 근거로 어느 기간인가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의 식미, 시웨이는 시경 국풍편의 태풍의 한 작품입니다. 식미의 식, 시는 어조사라서 의미가 없고 미, 웨이자는 쇠미하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산서성 한 지역에 여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명이라 할 때의 그 새벽 여자인데요. 그 작은 나라가 서방에서 침입해온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여의 제후는 소수의 신하들을 데리고 호위할 위자를 쓰는 위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그 시대 관행으로는 나라를 잃은 제후를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그 제후를 위해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망명해온 제후가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위나라 제후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서쪽 우랑케를 물리칠 전쟁을 일으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미라는 말은 여나라 제후를 따라온 여나라의 신하가 자기 왕에게 식미 호불기요 시웨이 후부꼬이 쇠미해졌는데 어째 돌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채근했는데 여기서 쇠미했다는 것은 여나라가 쇠미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나라에서 망명온 제후를 위해서 보복전쟁을 일으켜주지 않는 것을 쇠미했다고, 그러니까 위나라가 미풍양속을 지키지 않음을 쇠미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왕유가 식미시를 읊은 까닭은 쇠미했다 그런데 왜 안 돌아가느냐 시웨이 후부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왕유는 개원 9년 21살 때 과거에 합격하여 태학승에 임명되었으나 그해 바로 오늘날의 사오싱, 소흥에 해당하는 제조의 사창참군으로 강등되어 5년 정도 근무하고 26살이던 개원 14년에는 흔한 하남의 기상이라는 지역으로 전보되었는데 곧 사직을 하고 숭산과 장안 등지에서 은거 생활을 하다가 개원 23년 장구령이 재상이 되면서 그의 천거로 우스뷰에 임명되어서 중앙조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장구령이 일인보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하여 재상직위를 파면당하고 형주 장사로 함적되었다가 4년 뒤인 개원 28년에는 사망을 합니다. 왕유는 장구령이 쫓겨나고 일인보가 재상이 된 뒤에도 감찰어사로 변세지방에 나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양주 하서 절도 막판관도 지내는 등 관직 생활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인보의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무자비한 조치들을 보면서 물러나자는 뜻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천보삼년에 옛날에 송지문이 쓰던 남전별장을 사들여서 망천별장을 경영하면서 이른바 반관반은, 절반은 관직 생활을 하고 절반은 은거 생활을 하는 생활을 한 것인데요.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장구령이 재상을 파면당한 736년 개원 24년으로부터 천보 3년 744년 사이에 있는 어떤 시점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시를 한 번 더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渭川田家，唐·王维。斜阳照虚落，穷巷牛羊归。野老念牧童，一丈后惊飞。雉构麦苗秀，缠绵桑叶稀。田夫荷锄至，相见语依依。及此现斜逆，怅然隐士微。